자,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일반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전재용 선생입니다. 저는 여러분 사회문화하고 법과 정치를 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다른 때보다도 올 수능 공부할 때 특히 여러분들이 이 탐구 과목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. 이미 발표된 것처럼 이제 새로 다가오는 수능에서는 이 탐구 비율이 예전보다 많이 좀 높아졌습니다. 우리가 그동안에 과목이 좀 줄어서 여러분들이 그 비중이 적다고 생각해서 공부에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좀 그렇지 않죠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 과목, 탐구 과목을 공부할 때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갈 때가 된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택 그러면 뭔가 좋은 걸 택하는 거죠.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탐구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 점수비율이 높아졌다라고 대학들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.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시에서 그 국영수에서만 4등급 했는데 탐구까지 포함해서 6등급으로 바뀌고, 또 여러분들 또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인 성균관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도 정시 모집에서 그동안 수능 탐구의 비율을 우리 수능 점수에서 10% 정도 반영하다가 이제는 아예 25%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. 여러분, 이 퍼센티지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%만 반영한다 그러면 국어, 영어, 수학이 각각 30%, 30%, 30%, 탐구가 10%인데 25%가 반영된다고 하면 네 영역이 똑같이 반영되는 겁니다. 국어, 영어, 수학, 탐구가 모두 똑같이 25%가 되는 거죠. 그럼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3학년이 되고 실제 수험생이 됐으면 그동안 1, 2학년 때는 국영수 같은 우리 보통 기초 과목이라는 곳에 많이 투자했지만 탐구 과목을 소홀히 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점수를 얻기 어렵다는 걸 생각하시고 탐구 과목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때 시간이라든가 비중을 배분할 필요가 있죠. 여러분 탐구 과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 계획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. 또 우리 탐구 과목은 지금 현재 10개로 되어 있죠. 이 10개 과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.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여러분들로 고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뭐 마음대로 고를 수 있나요? 보통 우리 고3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의 내신 부담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하든가 또 아니면 자기가 조금 적성이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. 여러분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는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 뭐 학교에서 선택한다든가 또 자기의 취향이라든가 또 선배의 조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 본 후에는 절대 바꾸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상위권 수험생들은 좀 적지만 조금 이제 중하위권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이 막 선택 과목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. 막 여행을 하는 거죠. 뭐 역사 과목 하다가 역사 너무 머리 아파, 막 지리 과목 하다가 난 길치야, 막 사회 과목으로 왔다가 또 사회 과목 오니까 사회 과목은 이거 너무 말이 어려운데 용어가 어려운데 그다음에 다시 또 역사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요, 그러면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. 여러분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우리가 보통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잖아요.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무엇이든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죠. 여러분 만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. 뭐 들어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스티브 잡스라든가 에디슨이라든가 이번에 올림픽에서 우리 좋은 성적 낸 김연아 선수라든가 또 우리 수영의 박태환 선수라든가 다 자기 분야에서 10,000번 이상씩 연습을 해야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. 여러분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이 10,000번에 같이 해당하는 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. 그냥 쉬워 보인다,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흥미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우리 선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. 자, 세 번째 선택에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다. 그러면 여러분 이 과목을 갖다 공부할 수 있는 기본서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. 그럼 기본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1년간 수능 때까지 쭉 공부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책을 말하는 건데요. 여러분이 기본서는 조금은 두툼하고 자세한 책이 좋습니다. 여러분 보면은 그동안 탐구 과목을 공부했던 좀 이제 실패했던 학생들의 그 현상을 좀 보면요, 잘 관찰해 보면 굉장히 얇은 책을 선호해요.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내고 싶다는 거죠. 뭐 우리가 탐구 과목이 그렇게 녹록한 과목이면 짧게 빨리 끝내도 상관없겠죠. 왜 선생님들이 그걸 갖다 길게 늘려가지고 막 어렵게 시간 많이 배정해서 가르치겠습니까? 여러분 선생님들 나름대로 굉장히 줄이고 또
간략하게 여러분 알기 쉽게 강의를 구성하는 거거든요.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책이 두꺼워진다든가 강의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공부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선택할 때는 얇은 책을 선택하면요, 공부하다 보면 또 이제 모의고사 보다 보면 자꾸 모르는 게 나와요. 그럼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습니까? 자꾸 스트레스 받고요.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본 교재에 대한 불신이 생기거든요. 여러분 그러면 자꾸 다른 책을 참고하게 되고 또 거기 없는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게 되고 좋은 성적도 어렵습니다. 차라리 여러분들이 조금은 두껍지만 자세한 책을 선택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반복해 읽을수록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초 실력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고요. 또 어떤 모의고사라든가 EBS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분들이 여러 평가를 하게 될 때 자기의 기본서에서 모두 연관성 있게 출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벌써 복습의 효과가 있어 공부가 되는 거고 본인도 기본서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아져서 여러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 이번엔 집중의 문제인데요. 여러분 집중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뭔가 몰입한다는 거거든요. 사람이 미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좋은 때도 있다고 그래요. 뭔가 탁월한 성과를 낼 때는 무언가에 미쳐서, 특히 좋아서 미치면 더 좋다고요. 뭔가 미쳐서 그것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을 만큼 자기가 정신을 집중하고 여기 몰두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고 하죠. 그리고 공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. 아까 제가 기본서를 잘 선택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잘 선택하면요, 이제 다른 기본서 이외의 책들에 대한 어떤 뭐 유혹이라든가 또 궁금한 거 이런 건 접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기본서를 집중적으로 반복해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. 특히 이제 공부해야 될 분량이 초기에 많은 과목이 있죠. 대표적으로 이제 역사 과목들하고 또 제가 가르친 과목들 법과 정치 또 경제 이런 과목들은 초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. 근데 이렇게 초기에 양이 많이 걸리는 과목일수록 반복학습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거죠. 반복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 공부 분량이 만약에 100이었다고 하면 한 번 반복하고 두 번째 볼 때는 한 60 정도로, 세 번째 반복해 볼 때 한 40 정도로, 그 다음에 네 번째, 다섯 번째 보면요, 전체 100 중에 한 20% 정도의 공부량이면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고, 또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추론해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분량이 적고 쉬운 과목, 예를 들면 제가 가르친 과목들이 사회문화라든가 또는 뭐 생활윤리라든가 이렇게 다소 남들이 좀 편하다 생각하는 과목들은 이런 반복을 할 만큼 공부량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반복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. 여러분 양이 적은 과목도 반복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쉽게 눈에 들어오는 내용 말고도 그 뒤에 있는 좀 배경적 지식까지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양이 많은 과목이든 적은 과목이든 여러분의 반복학습 효과는 매우 크다는 거.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책을 선택해도요, 여러분 반복을 안 하면 그러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.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라는 거죠. 시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책 10권을 한 번씩 보는 게 아닙니다. 그건 우리 학자들의 태도고요.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러서 점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책 한 권을 정해서 이 한 권의 좋은 책을 10번을 반복해야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.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EBS 교재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탐구 과목은 EBS 교재가 되게 학교 부교로 채택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기본서와 어떻게 조화를 것인가라고 고민할 텐데요. 전 개인적으로는 EBS 교재를 그 기본서로 하는 건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EBS 교재가 뭐 수능 완성보다는 수능 특강이 조금 내용이 좀 많지만 이 수능 특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요, 교과서 단원별로 이 챕터 구성했기 때문에 교과서 단원이 굉장히 불균형한 경우가 많아요. 어떤 단어는 굉장히 시험에 관련돼서 그 공부할 게 많고 어떤은 굉장히 적은데 EBS 교재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잘라놨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은 파트 같은 경우에 한 두세 페이지 몰아넣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빠지면 그게 시험에 안 나오냐? 그건 시험에 나오거든요.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옆에다가 막 써넣어야 될 거, 보충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. 그게 옆에 그 빈칸에 조금 메모할 정도는 괜찮지만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. 그럼 여러분 막 짜증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EBS 교재를 기본서는 좋지 않고 EBS 교재를 연계한다고 하는 건 사실 우리 탐구 과목인 경우에는 거의 문제를 연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실 뭐 탐구 과목은 EBS 연계된 교재도 2권밖에 없잖아요.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학교에서 부기를 한다고 하면 그냥 학교 수업할 때 그냥 마음 편하게 따라가시고, 또 만약에 학교에서 부기를 안 한다고 하면 걱정 말고요.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에게 권했던 방법 중에서 아주 유용한 방법인데 일단 좀 접어놓으세요. 접어놓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서를 반복해서 집중학습을 한 후에
여러분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요. 보통 이제 여름방학 정도 되는 거죠. 여름방학 6월 학력평가 보고 여름방학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갖다 좀 문제집 같은 걸 풀면서 이제 문제에 대한 적응이 높아지거든요. 그럴 때 EBS 교재 같이 몰아서 한번 풀어보십시오. 3월이나 한 4월쯤 할 때는 EBS 교재 갖고 가시면요. 한 석 달, 넉 달 걸릴게. 한 7월, 8월, 9월 달 가시면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맹탕 처음인 상태를 보지 마시고 공부가 된 상태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EBS 교재가 수능의 연계 효과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공부하시는데 참고하길 바라고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뭐 특정한 과목에 대한 설명보다도 일반적인 사회 과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과목의 공부 방법은 여러분들 우리 인강 들어가시면 선생님들마다 그 과목에 OT가 있죠. OT에서 자세한 학습 방법이 있을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우리 일반 사회 과목 택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반복 학습과 선택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더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좋은 선택과 그 다음에 열심으로 집중하는 자세를 가지면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 고득점 만점을 기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